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함께 봐주시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요.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 뭐 이런 청원이 올라와서 18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도 30만 명이 넘게 청원을 했고요. 뭐 일정 숫자가 넘으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되는 룰이 있고, 그래서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이래요.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이렇습니다. 뭐 해석하기에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강기정 정무수석 답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그 부부싸움 할 때요. 네. 그 현재 문제로 싸우지만 사실 내용을 듣고 보면 나중에 과거 문제로 싸우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비판하게 되면 너 그렇게 비판할 자격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너무 잘 알아서. 네.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자로 나왔다는 게 저는 그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 전에. 아하. 왜냐하면 18대 때 같이 국회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하면 폭행 이런 생각이 딱 나요. 주먹 휘두르고 국회 경위 때리지요. 뭐 네. 버스로 발로 버스 차지요. 그다음에 경찰관한테 시비 걸지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분이 답변자로 왜 나왔을까? 아니 정무수석이니까 이런 생각이 나왔겠죠. 아니 꼭 정무수석만이 대답한다라는 법은 없는 그런 건 거잖아요. 아니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는데 누가 대답하느냐 하는데 청와대에서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좋은 옷 입고 나와서 아주 멋지게 답변을 하려고 하셔도 네. 자꾸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두 그 번째는 내용으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예. 보면 그 요즘 아이들 말로 좀 유아틱하다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분이 183과 33이라는 숫자를 언급해요. 네. 예, 183만 명은 뭔지 아시죠? 뭐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예. 33만 명은 민주당.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세과시를 좀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그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낫다.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회에 이제 야당을 좀 공격하시잖아요. 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 네. 뭐 추경안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정말 유아틱하다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는요. 이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부분 선거법 어떤 겁니까? 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뭐냐면 4월 총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네. 그 다음에 내년 총선, 4월 총선 이 얘기하면서 기다리기 답답하다 국민은. 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년 4월 총선에 야당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선거 운동하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네. 원래 청와대 중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3만 명이 주는 숫자의 의미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청원 게시판은 네. 한 진영이 더 많이 들어가요. 청와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83만과
33만 명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유아틱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예. 요즘 청원 게시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앵커분께서는? 예, 최근에는 못 이렇게도 들어가 봤어요. 예. 놀이터가 예. 거의 돼 있어요. 어떤 놀이터냐면 오늘 점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네. 이거 청원한다 이래요. 음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놀이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이 183만 명, 33만 명을 얘기한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반성해야 돼요. 왜냐? 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안 들어가는데도 33만 명이 나왔다는 건 네.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네네. 이게 이제 뭐 숫자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접고요. 일단 183만 명, 33만 명이 아니요, 됐든. 숫자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83만 명이. 진영만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수평적으로 비교한 게 문제라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거죠. 비교하는 네.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비교가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의회 정치에 대해서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들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지금 청와대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께 네. 국회 해산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국회 해산해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거. 예, 국회 해산해라 하면은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50%는 넘을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지고 이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엄청 실망하고 계시고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신뢰도도 아마 최악일 거예요. 그건 예, 역대 최악입니다. 예, 국회가, 맞아요. 역대 예. 국회가 다 그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국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뭐 이런 국민의 뜻을 알아. 그건 옛날부터 다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지금만의 일이지. 문제가 아닌 예, 거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네, 국회 예. 해산 다 원해요, 국민들이. 근데 최근에요. 국회가 한 네. 2달 넘게 이렇게 지금 공전되고 있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좀 국회 전반적인 어떤 분노나 실망감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청원 게시판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지금 20만이 넘었다고 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예.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국회가 공전되는 거는요. 네. 모든 책임은 다 여당한테 있어요. 결국 저희가 여당할 때도 그랬지만 그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살림은 지금 현재 여당이 하고 있고 청와대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1야당이 지금 협조를 안 한다? 예.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게 결과적으로는 여당 책임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앞장서서 지금 야당을 계속 공격하면서 야당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여당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다 아시겠지만은요. 네네. 선거법을 여기다가 넣은 거는 정말 완전히 민주당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선거법은 여태까지 여야 합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다음에 예. 말씀하세요. 예. 선거법을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그 패스트트랙에다 태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요. 네. 결국은 뭐냐면 정의당 국회의원 숫자 늘려주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과반 넘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네. 그럼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하자고요. 자유한국당이 여당인데 네.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어요. 네. 패스트트랙 만들라고 강제로 했어요. 그럼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들어 누우셨을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계속 아마 촛불 들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 욕하면서 야당 욕하면서. 근데 지금 전 정말 이건 예,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도가 되는 걸로 보면은 네.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렇게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이제 뭐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대한 뭐 연장 문제 쟁점 말고는 거의 합의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죠. 아무것도 약속을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네.
살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것도 엄청난 살림이죠. 네. 여당의 원내대표이고 예. 청와대 부분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니까요. 네. 옛날에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생각해서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 선거법은 여야 합의하에 반드시 하겠다라든지 예.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그럼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물르는 거잖아요. 패스트트랙 물러야죠. 그럼 아. 패스트트랙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런 입장이신 네.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철회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여당 예.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선거법은 지금까지의 여태까지 국회의 관습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습법을 어긴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관습법을 지키겠다. 여야 합의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이 막말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이 막말 네네. 프레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민경욱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좀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막말도 아닌데 자꾸 막말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정미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그 보수 정당은 유일하게 보수의 품격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의 품격을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막말에 이 프레임을 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 민주당과 청와대는 사실은 재미를 좀 보셨어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네. 막말로 계속 하니까 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우리가 품격이 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막 아무데나 이제 막말이에요. 막말 그 프레임을 계속 거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낸시 펠로시 발언을 예로 든 겁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미국의 네. 하원 의장인 그 여성분 낸시 펠로시라는 분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을 요구하는 민주당 중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나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감옥 가는 걸 더 보고 싶다. 탄핵당하는 것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언론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썼을까 하고 막 찾아봤어요. 예. 근데 우리 언론은 낸시 펠로시의 발언은 막말이라고 쓰고 있질 않고요. 예.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대응한 그 트럼프의 반응을 막말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중에 누군가가 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감옥 가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막말입니까? 이거 진짜 언론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언론은 지금 이 프레임에 의하면 막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죠. 낸시 펠로시의 경우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수사를 받고 있고 했으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일 텐데 어찌 됐건 거기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비판만 하더라 우리 언론이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막말 파동도 그렇고 국회 등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딱 그 연결되는 내용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요. 네. 지금 새로운 황교안 대표 체제로 들어와서 35%에 육박했어요. 네. 근데 바른미래당이 있는 이 구조하에서 네. 35%는 어떻게 보면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냥 막말 때문이다 100% 이렇게 보진 않고요. 예.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등락은 할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수는 보수의 품격을 말한다니까요. 예.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 말고도요. 보수 스스로 품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막말하는 거를 우리 보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청와대가 그런데, 답변한 그 김무성 의원 얘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여론들이 있어요. 뭐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 물론 뭐 그런 이런 거요. 여론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부부싸움의 예를 들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딱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옛날에 양승조
양승조 의원이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네. 국민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막말이다. 그래서 이제 윤리위에 뭐 제출하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그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야당 납니다. 의원의 예. 입에 예.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인한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막말 프레임을 계속 걸면은요. 네. 사실 야당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참 말씀 잘하신 거예요. 네. 근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그분들이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우상호 의원 연결이 되면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거. 예. 물어봐 주세요.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